자, 오늘 1부는요. 옵세 닥터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입니다. 지난 우리 5회 동안 굉장히 피부나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릴까 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저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피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이고 됐다. 아이고. 자, 오늘 빛나는 눈썹님 들어오셨어요? 빛나는 눈썹님 안 들어오셨어요? 오케이. 서서 방송하느라 안 힘들어요. 서 있는 것도 괜찮아요. 참, 제가 오늘 이 옷 얘기 안 했구나. 이 옷이요. 지난번에 제가 맨날 방송에서 똑같은 옷 마리텔 그 옷 입고 나가니까 어떤 분이 패션 테러라 그래가지고요. 지난주에 GS 홈쇼핑에서 68,000원 하는 거 샀더니 금방 왔더라고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좀 예뻐 보이려고 샀어요. 이거 패션 테러 아니죠? 네, 오케이. 자, 로아큐탄을 먹다가 끊으면 다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나요? 피지 분비가 왕성해서 여드름 나는 사람은 평생 로아큐탄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자, 빛나는 눈썹님. 자, 로아큐탄을 먹다가 예를 들어 내가 20대에 한참 피지 분비가 왕성할 때는 로아큐탄을 먹다가 끊으면은 다시 피지 분비가 왕성해져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거 다고 똑같거든요. 사람마다 자기의 타고난 체질이 있어서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분들은 계속 왕성한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조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아큐탄은 처음에 여드름이 많이 날 때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때 매일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 먹다가 여드름이 줄어들면 일주일에 3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일찍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컨디션이 좋으면은 피지 분비가 줄어들 때는 일주일에 한 2-3번 먹다가 다시 잠 못 자고 막 흔히 말하는 기름이 막 생기면 그때 다시 용량을 높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매일 먹을 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먹다가 조금 끊었다가 다시 조절하시면 돼요. 어머, 체크무늬랑 빨강 파랑 옷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나이 먹고 피지 분비가 적어지면 당연히 안 드셔도 되죠.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군요. 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먹다가 한 4 내지 6개월 드시다가 줄이시면 되고요. 매일 먹었을 때 4 내지 6개월 먹다가 조금 쉬시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2알 정도 예를 들어 뭐 월금을 먹는다든지 월목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드셔도 돼요. 나이 드니까 기름기가 더 많아진 거요. 붐붐붐붐님. 나이 드니까 기름기가 많아지는 거는 그거는 저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는 증상 중 하나가 비듬이 많이 생기거나 기름이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 지금 나한테 누가 스트레스 줬는지 보세요. 그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두 번째, 어제 내가 기름진 고기 먹었나 안 먹었나, 갈비 먹었나, 삼겹살 안 먹었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었나 안 먹었나 보시고요. 채소 많이 먹는 것도 도움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도 기름 많이 흐르고 너무 안 해도 기름 흐르니까 적절하게 걸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50세 이상은 철분이 함유된 종합비타민제 먹지 말라는데 왜 그런가요? N년차 파순이 공부 많이 하셨구나. 50세 이상인 분들은 사실은 여성이라고 해도 빈혈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젊은 여성들은요 철분이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으면은 뱃살이 잘 안 빠지는데 50세가 넘어가면 여성은 갱년기가 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액이 걸쭉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철분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걸쭉해지죠. 그다음에 철분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산화 스트레스라 그래서 활성산소나 이런 공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50세가 넘어간 분들은 빈혈이 없는 경우에는 철분제의 양이 많지 않은 종합 비타민제 드시면 돼요. 네네. 오케이. 자, 됐습니다. 탈모는 저희가 5월 31일 날 해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질문 뭐 해드릴까요? 오케이. 조이 기자 궁금한 거 없어요? 오케이. 부종 구별법이 뭐냐고요? 건강미인 대고파 구종하고 구종 핏불님 최근 논문에도 여드름을 먹는 것과 상관없다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KBS 9시 뉴스나 SBS 8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늘 예를 들면 100개 논문 중에서 1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 여드름은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과 교과서는 계속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관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고요.
삼겹살 많이 먹고 여드름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고요. 삼겹살 딱 끊고 여드름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면 되세요. 부종구별법은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부종? 어떤 게 궁금하실까? 살인지 부종인지? 살인지 부종인지? 부종인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특발성 부종이라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 중에서도 하루에 체중이 2, 3kg 왔다 갔다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은 체질적으로 수분 조절 능력이나 림프 순환 이런 게 잘 안 되는 여성은 부었다 빠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부으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지방우유 한두 잔 먹은 다음에 약간 걸어보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저녁에 부종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식초도만.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이나 약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하시고요. 성경책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아니에요. 돼지고기 사실은 돼지고기에 비타민 B1이 많아서 피곤하신 분들은 돼지 살코기 먹는 거 저는 너무 동의해요. 오케이? 칼륨 오케이 됐어요. 에코 늦었네. 아니에요, 괜찮아, 늦지 않았어요. 그 다음 또 질문 또 뭐 하나 드릴까요? 여기 있네. 로아큐탄 질문이 진짜 많아요. The next big thing. 아이디가 굉장히 길어요. The next big thing. 로아큐탄, 종합 비타민제, 히아루론산, 유산균을 모두 한꺼번에 먹어도 되나요? 예, 같이 드셔도 돼요. 보통 로아큐탄이나 이런 것들이 비타민 A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정도의 비타민 A하고 로아큐탄은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 피부과 선생님들은 조금 자신 없이 대답을 하시지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은 로아큐탄이나 종합 비타민제하고는 전혀 다른 성분이죠. 피부에다가 수분을 쫙 잡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분이니까 같이 드셔도 되고요. 유산균도 함께 먹어도 되는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먹는 것보다 종합 비타민제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종합 비타민제는 식사 후에 먹어야지 흡수가 더 잘 되는데 유산균은 늘 의사들끼리도 다투지만 지금 현재는 공복에 먹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하고 30분 후에 먹는 게 좋아요. 결국 같이 먹어도 되는데 유산균만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오케이. 자, 종합 비타민, 붕어빵 유영호님 혹시 몇 살이세요? 오늘 1등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프로스카하고 같이 드셔도 돼요. 프로스카는 전립선 비대증 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스카가 보통 5mg인데 탈모가 있는 분들은 프로스카 1mg짜리,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를 드시죠. 탈모. 남성들한테 프로페시아 진짜 효과 좋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시아하고 종합 비타민제 같이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특발성 부종의 칼륨. 에스터리우님 너무 똑똑하다. 저기 미국에서 들어오셨죠? 에스터리우님. 호주던가? 미국이죠? 맞아요. 특발성 부종 있는 분들은 저지방의 칼륨 소금기를 쫙 빼는데 단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 부신 피로 있는 분들은 오전에 칼슘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붕어빵 유용한데 탈모약으로 먹고 계신 거죠? 맞아요. 붕어빵 유용원님 프로스카 탈모약으로 먹고 계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4분의 1로 쪼개서 드시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걸 만져도 되는데 집에 혹시 따님이 있거나 아기를 낳을 여성이 있으면 절대로 그 여성이 그 프로스카 쪼개놓은 조각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그 프로스카 쪼개놓은 가루 같은 거를 많이 만져도 그게 흡수가 돼서 그 여성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의 성기에 기형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프로바이오티스 공복에 먹는 거 자꾸 까먹는지 식후 얼마 지나고 30분 지나면 돼요. 까먹으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뜨고 물 먹을 때 마시거든요. 아니면은 자기 전에 먹는데 사실은 식사하고 나서 30분에 먹어도 되지만 내가 오늘 국수나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배가 부글부글.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배변 활동 원활, 가스 차는 거 이런 거 조금 불편한 걸 도와주는 거니까 너무 힘드시면 식사하고 나서라도 드세요. 불면증이 있는데 졸피뎀 먹어도 될까요? 가능하면은 수면은 불면증을 고치는 방법은요. 내가 밤 12시에 자고 싶으면 그 15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햇볕을 보고 50분을 걸으면 좋은데 세상에 그럴 시간 있으면 아무도 불면증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날, 예를 들어 나는 불면증이 너무 심한데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졸피뎀은 얼마 전에 그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거 먹으면 몽유병이 생긴다. 그거 먹고 뭐 온갖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엄청 힘들 때는 가끔씩 꼭 필요할 때 먹는데 여성이면은 졸피뎀 보통 10ml짜리인데
한 알 먹으면 안 되고 반 알 드시고요. 남성은 한 알 먹어도 좋아요. 혈관에 마키베리 좋은지 궁금한데 사실은 무슨 베리, 아사이베리 다 혈관에 좋기는 하지만 그거 다 사 먹으려면은 엄청 부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2부에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돈을 아껴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메가3랑 유산균, 열스름 유산균 같이 먹고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책에는요. 7, 8가지 영양제 먹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커밍아웃, 저는 하루에 25에서 30알 정도의 뭔가 영양제를 먹고 있거든요. 오메가3하고 유산균 같이 먹어도 되고요. 오메가3는 종합비타민제하고 같이 드세요. 그리고 유산균은 가능하면 공복에 먹는 게 좋고요. 여드름은 어떤 것과 상관이 있냐 하면요. 먹어보시면 알아요. 갈비, 삼겹살, 꽃등심, 치킨 껍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여드름 확 올라오고요. 조금 예민한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계란, 흰자, 생것.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우유 참 좋아하지만 우유 먹고 나서 여드름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일지 써보시면 돼요. 식사일지 뭘 쓰냐. 여드름이 자꾸 생기는 분들은 식사일지에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를 딱 써보고 그 다음날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드름은 식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늦게 잔 경우. 맞잖아요. 그죠? 운동 전혀 안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30알 먹어서 동안인가요? 그건 2부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마리텔 끝났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를 계속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6월 초로 근데 시즌2 한다고 하니까 마리텔 끝나서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랬을 때 메디텔이 있잖아요.